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화나세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밀쳐서? 주차장에서 누가 끼어들게 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서? 아니면 아침부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짜증이 솟구칠 수도 있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뭐다? 화내는 내가 싫어지는 순간. 오늘은 이 화, 분노, 짜증, 이 정체불명의 감정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쇼펜하우어, 그 찐 비관주의 철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그에 져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 존재를 의지의 대상화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를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원하죠.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돼서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하철에서 조용히 가고 싶어. 근데 누가 막 떠들기 시작해요. 벌써 내 뜻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한 상황이 깨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화가 나죠.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 우리의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고 봤어요. 즉, 화라는 거는 우리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맡기는 순간에 터지는 고통의 발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멋있게 표현하자면 의지 좌절의 스파크 정도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화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펑크 낼 때, 누군가가 내 말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이 모든 건 결국 내가 기대한 세상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내 의지와 현실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우리는 그 충돌 속에서 분노합니다. 아, 이건 아니잖아 하는 순간이죠. 사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표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진짜가 아니라 껍데기라는 거죠. 즉,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욕망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화도 실제로는 객관적인 현실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재구성된 이 현실이 틀어질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참으라는 건가요? 그럼 나는 속이 썩어 들어갈 텐데? 사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인간은 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좌절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화라는 감정은 억누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없애는 건 인간을 없애는 것과 같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가 화를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다뤄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술적 관조를 제안했어요. 즉, 내 욕망을 잠시 내려두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화의 에너지를 이완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 말이 왜 나왔을까?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바라보는 모드로 들어가면 놀랍게도 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뭔가 답답한 게 있었겠지. 아니면 저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 이건 그냥 착한 척이나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실제로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화날 때 반응하지 말고 호흡부터 한다.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일단 숨부터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화는 반사적 반응일수록 폭발적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숨을 쉬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처음 5초만 벌면 달라져요. 두 번째,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질문으로 바꿔본다. 왜 저래? 에서 왜 저럴까로. 단순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내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기.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상황을 한번 관찰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격해졌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기대와 어긋났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내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죠. 대상이. 네 번째, 예술을 통한 감정 해소. 그림, 음악, 글쓰기, 운동 등 우리가 이 감정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철학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오늘은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화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요. 그걸 못 다루면 그 화는 나를 삼킵니다. 잘 다루면 화는 나를 지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의 존재다. 하지만 그 의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철학이고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평안히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은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오늘도 마인드 벌크업 합시다.